네, 이처럼 교전 중단으로 전쟁이 변곡점을 맞고 있는데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교전 중단을 계속 연장함으로써 더 이상의 인명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교전 중단이 끝나면 다시 전면적으로 전쟁을 이끌어서 하마스를 소탕하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최우선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장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연구부장님, 교전 중단이 연장된 후에도 과연 소강 상태가 언제까지 갈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국면에 대해서 미국의 고민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번 전쟁과 관련해서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적인 목표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동맹국인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제거하고 억제력을 회복하는 걸 지지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전쟁 기간 중에 인도주의적인 문제들을 최소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두 가지 정책 목표 사이에 상당한 긴장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사실은 인질들이 상당수가 200명 이상이 사실은 잡혀 있었고 또 전쟁이 진행되면서 두 달 기간 동안에 한 14,000명 이상의 민간인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인도주의적인 참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인도주의적인 문제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고 미국 정부로서는 점점 더 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 임시 휴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또 양측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입장과 견해를 보면 며칠 더 아마 연장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만 아마 조만간에 이스라엘은 지상전을 다시 재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스라엘의 하마스 제거 목표가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10일을 최장 연장 기간으로 이미 못을 박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남부 가자 지역 등에 있는 하마스 근거지, 무기 저장소, 지휘부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상전을 재개해야 될 굉장히 큰 안보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국제 여론의 압박도 사실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하면 전쟁의 모멘텀을 잃을 거다라는 위기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조만간 지상전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도 상당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도요, 미국이 이번 전쟁에서 좀 지나치게 이스라엘 편을 든 것 아니냐. 그래서 어린이 같은 무고한 희생자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것 아니냐 비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바꾸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아랍권을 의식해야 하는 미국으로서는 좀 부담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제 생각에도 이번 전쟁으로 반미 정서가 대단히 고조가 됐고 이건 장기적으로도 외교적으로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마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기본적인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거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도 지금 상황을 쭉 보면 민간인 대량 살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상 가자 지구라는 게 인구가 대단히 밀집된 지역인데 이스라엘이 한 500kg에서 1톤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폭탄들을 사실은 다량으로 사용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민간인 살상자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어린이하고 여성 사망자가 거의 만여 명에 달하는데요. 이거는 아프간 전쟁에서 20여 년간에 걸쳐서 미군이나 연합군이 살상한 민간인 사망자에 근접하는 숫자입니다. 이거는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큰 우려를 자아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현재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또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큰 반발들이 있습니다. 행정부 관료들도 공개 서한을 통해서 종전을 사실은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수가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론도 이런 이스라엘의 대응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다라는 여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상당한 아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의 정책의 흐름을 보면 초기에는 사실상 거의 무조건적인 지지였다고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전쟁 수행 방법들에 대한 차이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상 어떤 대규모 지상전을 단기전으로 끝내고 좀 대테러 특수작전 형태로 장기적인 어떤 그 소탕작전을 벌이는 걸 구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으로서는 사실상 현재 여러 가지 인도주의적인 참상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임시 휴전 기간을 지속하면서 인질 석방이나 인도적인 지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지상전이 재개될 거라는 아마 판단을 미국 쪽에서도 사실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일단 작전이 시작되더라도 우선은 정밀 공습 형태로 그리고 작은 폭탄을 사용해서 민간인 살상을 최소화해달라. 그리고 병원이나 전기 하수도 시설 같은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은 자제해달라. 그다음 확실한 안전지대를 확보해달라. 그리고 아마 마지막으로 전술 조정을 한 후에 남부 지역에 대한 공격을 해달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중동 지역에서 위기가 불거지면 우리나라 외교 안보나 경제 분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번 사태 때문에 향후 그러니까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이나 대한반도 정책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아시아나 한반도 정책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아마 외교적인 관심은 분산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상당한 관심을 다른 지역에 지금 사실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국가안보 전략을 추진할 기본적인 이유는 아마 중국이 이제는 강력한 경쟁국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이제는 과거에 대테러 전쟁을 벌이면서 사실 중국에 관심을 조금 덜 줄 수 있었던 시기하고는 다르게 이제 여유가 없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중국에 대한 아주 초집중하는 전략을 지속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이스라엘이 현재 전쟁을 벌이고 있긴 하지만 아마 단기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고 확장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실제로 중동 지역에서 대규모로 군사 개입을 할 가능성은 저는 대단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로 이란을 봉쇄하면서 사실은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전략을 중동 지역에서 미국이 추구하고 있고 그건 아마 전후에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의 어떤 관계 정상화를 재추진하면서 전반적인 반이란 대연합을 만들어서 봉쇄하고 미국이 일정 정도의 어떤 군사력을 계속 주둔시키면서 균형자 역할을 하는 상태로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걸 큰 목표로 해서 아마 외교적인 데 방점을 두고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그 상황에서 아마 아시아 지역의 대공군 위주의 미국의 군사 태세가 흔들릴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보기 때문에 중국의 존재로 보나 그런 전반적인 미국의 보유하고 있는 전력들의 어떤 능력으로 보나 사실상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어떤 중요성을 두는 아시아의 중요성을 두는 그런 대전략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네, 최우선 연구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